반갑습니다. 미리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의 과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습에 대한 성장을 위하여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함께 과학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와 있는 원소와 원자라는 이야기의 그 시작, 원소란 무엇인가, 그에 대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원소와 원자의 기본 개념, 그리고 이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원소와 원자로 한번 잡아보았어요. 저와 함께 그러면 간단하게, 짤막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원소란 무엇이고 원자란 무엇이냐. 이름부터가 뭔가 굉장히 기본적일 것 같고 세세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뭔가 작을 것 같고 또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물체라고 불러요.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물체들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스마트폰의 힘, 그리고 이 강의실, 칠판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물체죠. 이런 물체는 기본이 되는 재료,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물체를 구성하는 재료와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물질이라고 부르죠.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을 구성하는 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다라든지, 이 칠판도 두드려 보면 나무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물질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고요. 종류도 다양하죠. 근데 이 물질들도 기본이 되는 뭔가의 성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이 되는 성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 물질의 근원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물질을 계속 이렇게 기본을 따라가다 보면은 모든 물질은 물로 만들어져 있을 거야. 혹은 어떤 철학자는 아니야, 불에서 모든 것이 탄생해. 아니야, 공기에서 나올 거야.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근본이지 않을까? 라고 찾다가 그래서 4가지의 기본 원소라는 걸 정리를 하게 돼요. 불, 물, 공기, 그리고 흙. 여기 4가지의 기본 원소를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주장을 하고 했던 거는 이제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 그리고 이걸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이 4가지의 원소가 속성, 성질의 변화에 의하여 다른 물질로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성질 변화를 통해서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또 주장을 했던 게 우리 유명하신 그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한 이런 연구와 탐구들이 지속이 되었고요. 특히나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원소설, 이 성질 변화에 의하여 값싼 금속을 값비싼 금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연구,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도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근본이 되는 어떤 재료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그런 성분이 무엇일까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 그것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기본 성분. 죄송해요. 원자가 아니죠. 원소. 기본이 되는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자. 기본이 되는 뭐다? 입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본 성분은 원소, 기본 입자는 원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헷갈려요. 이게 무슨 개념이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자, 우리 교실이 있어요. 이 교실에는 뭐가 있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칠판도 있고, 책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자, 그럴 때 이 교실을 구성하고 있는 책상이나 의자나 칠판이나 책, 그러니까 네 가지의 뭐가 있어? 종류가 있어, 종류.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로 교실은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개수가 몇 개냐? 뭐 학생이 4명 있다면 책상도 4개, 의자도 4개, 칠판은 이제 하나 있으면 될 거 같고, 책은 뭐 선생님 것까지 해가지고 5명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이제 뭐예요? 이 교실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물질들 중에서 그 물체들 중에 뭐 개수죠, 개수.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기본이 되는 성분이다. 그래서 몇 종류로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원자는 기본이 되는 입자로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개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교실을 예로 들어봤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물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고대 그리스에서 기본이 되는 성분이라고 지칭을 했던 이 물을 살펴보면은 뒤에 가서 화학식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 물은 우리가 이제 화학식이라는 것으로 H2O 이렇게 구성을 해요. 입자의 모양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긴 입자와 작은 게 2개 달려있는 이런 입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 분자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입자를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산소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작은 2개가 이제 뭐냐면 이게 수소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 하나와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성분들, 이런 걸 우리가 원소라고 하고, 보면은 그러면 원소는 몇 종류다? 산소와 수소의 2종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보면은 산소는 입자가 몇 개 있고 하나 있죠. 수소는 입자가 2개 있죠. 그래서 원자, 산소 원자는 하나가 있어요. 수소 원자는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 다시 한번, 그래서 원소는 기본 성분, 그래서 종류를 의미하는 거고, 원자는 기본이 되는 입자로서 개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 이 기본이 되는 성분만으로 구성된 뭐가 있고, 원소가 있고, 기본이 되는 성분만으로 된 원소가 있고, 이 원소들이, 자, 물 같은 경우도 지금 결합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원소, 다른 종류의 원소가 뭉쳐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화합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소는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화합물 같은 경우는 2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앞서 봤던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철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화합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1단원 물질의 특성에서도 어느 정도 다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뭐가 원소고 뭐가 화합물이에요? 과학자들이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뭔가 물질이 있으면 계속 쪼개나가 보고자 했거든요. 쪼개다 보니까 저 고대에 4종류의 원소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불, 물, 공기, 흙. 근데 이거 쪼개다 보니까 새로운 원소들이 계속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누구냐면 라부아지에라고 하죠. 이 과학자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주철관 실험이라는 걸 해요. 주철관 실험이라는 건데 주철관 실험이 뭐냐? 주철관 실험이 뭐냐? 자,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 여기 물이 들어있거든요. 물이 있고 이 물을 이쪽으로 통과를 시켜. 여기가 이제 주철관이라고 합니다. 주철관. 철로 만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통과를 물을 시키고 여기 이제 통과된 이후에 여기를 냉각을 시켜. 냉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체를 모으거든요. 뽀글뽀글 기체를 모아. 기체를 모았는데, 자, 이 모은 기체. 그러니까 물을 통과를 시켜서 기체를 모았는데 여기가 이제 질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빨갛게 됩니다. 빨갛게. 그러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물질, 여기에서 발생하는 물질 특징을 한번 봤죠. 여기는 향불을 가져다 대었더니 여기는 이제 주철관에 이 물에서 분리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여기 이제 산소가 이쪽으로 이제 결합을 했고 이쪽에는 수소가 이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이걸 다시 이제 분리해냈어요. 향불을 가져다 대었더니 활활 타오른다. 향불을 가져다 대었더니 활활 타오른다. 수소는 성냥불을 댔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산소가 발생했을 때 뭐 향불이 활활 탄다 그러면 여기서 산소가 발생을 했구나. 성냥불을 가져다 댔더니 퍽 소리를 내면 탄다 그러면 여기 수소가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출 방법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라부아지에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제 뭘 밝혀낸 거예요? 물이 원소가 아니다.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이다라는 걸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화합물이 물이 있는 거고, 우리 이 실험 똑같이 이제 해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 이렇게 실험 장치를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전류를 흘려줘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흘려주는데, 흘려주고 나서 찌릿찌릿 하잖아요. 찌릿찌릿. 여기 이제 뭘 넣어주냐면 물에다가 이걸 녹여.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녹여요. 그리고 이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뽀글뽀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기체의 양을 보면은 한 1대2 정도의 비율로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이때 플러스 쪽에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산소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는 수소가 발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검출할 때는 어떻게 검출할 수 있어요? 향불 가져다 대면. 자, 산소에는 향불을 가져다 대었더니 활활 탄다. 수소에는 성냥불, 퍽 소리를 내며 탄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산소가 검출이 되었구나, 수소가 검출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왜 그럼 1대2냐? 아까 우리 물의 입자를 보니까 산소 입자 하나에 수소 입자 2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에 있을 때 2개 발생하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물질들을 하나하나 연구해 가면서 지금 현재는
이 원소가 몇 종류가 있느냐? 약 110여 종 정도가 이제 현재 밝혀졌고요. 약 110여 종 밝혀졌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약 한 90종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종 넘는 것들은 이제 인간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합성해가지고 원소를 새로 또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제 합성된 원소에 뭐 자기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발견된 거에 또 연구를 해가지고 뭐 나라 이름이나 이런 걸 붙이기도 하면서 현재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테네신 오가네손이라고 하는 이런 원소들까지도 밝혀져 있으면 118번 정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연구해 보시면 원소 새로 하나 발견하잖아요. 그럼 바로 노벨상 탈 수 있죠. 그 정도로 굉장히 가치 있는 업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본이 되는 성분인 원소 밝혀내고 이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용화해야 되잖아요. 서로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종의 이제 이걸 표현할 방법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원소를 그냥 막 우리는 산소, 수소 이렇게 부르는데 뭐 다른 나라에 뭐 옥시젠, 하이드로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다르면 이게 어떤 물질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 왜냐면 다양한 물질을 표현하는 게 언어마다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 정했는데 이 원소를 어떻게 표현을 하자? 기호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원소 기호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고안을 했는데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알파벳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알파벳으로 만들긴 했는데 알파벳이 대문자, 소문자 다 해봤자 100개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첫 번째 자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문자를 써주고 두 번째 자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두 번째 자리는 소문자를 써주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봤던 산소 같은 경우는 O, 산소는 O, 수소는 H, 그 다음에 뭐 철 이런 거는 F2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었고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냥 산소, 수소, 철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이 원소들이 결합하면 다양한 물질을 구성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화합물도 표현을 해줘야죠. 화합물도 표현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원소 기호를 만들어 놓고 이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물질들도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소, 산소, 철, 다이아몬드 이렇게 좀 탄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소 기호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H2O다, 염화나트륨은 NaCl이다, 이산화탄소는 CO2다. 이런 식으로 이 원소 기호를 활용해서 화학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물질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원소 기호를 알고 있는 사람과 조합의 원리를 안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떤 물질이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소 기호를 배우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 원소 기호를 표현하는 방법 뒤에 이제 이온이라는 것도 나올 건데 이 원소가 좀 변화를 해요. 원소를 구성하는 어떤 입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를 띠게 돼요.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을 띠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이 기본으로 원소 기호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내용이 꼭 들어간 내용이니까 시작할 때부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물질이든 어떤 원소균인지 어떻게 알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저랑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원소와 원자의 기본 개념과 함께 이 원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어떻게 밝혀내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함께 그 원소를 표현하는 원소 기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또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개념에 대한 이해. 어쨌든 과학이라는 이 과목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쑥쑥 성장해 가기를 응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